그러면 이거를 현재 프로그램의 현황을 좀 도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좀 너무 착하게 그렸나? 자, 이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 어때요? 어렵게 사용할 필요 없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있고요. 외부에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이제 키보드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프로그램이 돌려주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은 뭘 돌려주죠? 그냥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겠죠. 된다, 안 된다. 뭐 됐다면 뭐 예를 들어서 게시물 리스트의 경우에는 뭐 테스트 데이터 3개 보여주죠. 그냥 없으면 없다고 알려주고. 맞죠? 지금 이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사용자 명령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를 나누고 있고요. 뭐 있으면 있다고 하고, 가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이미 있다 그러면 사용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용 중이지 않은 아이디를 입력하면 그때 넘어가고, 그래서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핵심은 뭘까요? 보세요. 자, 여기 아티클 DTO랑 멤버 DTO예요. 이거 왜 있는 거예요? 뭐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단순히 이 아이디랑 날짜, 뭐 그리고 뭐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그리고 아티클에서는 제목, 내용, 조회수, 번호랑 날짜, 이거 저장하려고 만든 거죠. 왜냐면 객체로 만들 거니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객체를 만들어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올리는 방식이었죠. 잠깐. 이런 식으로 담아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였어요. 대신에 여기는 게시글이고 여기는 회원에 특화된 클래스죠. 그래서 두 클래스 간에 겹치는 내용을 이 부모인 DTO로 만들어줘서 상속받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클래스 각각 회원이나 게시글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생성자에서 조립하고요. 유틸은 뭐 따로 자주 쓸만한 거 그냥 모아둔 부가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인 클래스는 뭘까요? 요게 핵심일까요? 이름이 메인으로 돼 있긴 한데 역할은 그냥 객체 하나 만들고 스타트라는 메서드 실행하는 겁니다. 핵심은 앱이에요. 앱. 지금 앱이 핵심인 이유는 지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 될 건데, 생각해보세요. 앱은 크게 두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티클 관련된 거랑 멤버 관련된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댓글 기능이 들어오면 뭐 리플라이라고 할게요. 뭐 회원과 관련된 일도 해야 되고 게시글과 관련된 일도 해야 되고 댓글도 해야 돼요. 뭐 아니면 이제 글에 대한 반응, 뭐 좋아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앱에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들어온다면, 그러면은 그런 어레이 리스트를 앱 생성자 안에다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현재 비즈니스 로직이 앱 클래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능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거에 관련된 명령어를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는 거. 그리고 각 명령어가 들어올 때 어떻게 움직여라 라고 말해 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기능이 더 추가되면은 그만큼 명령어도 늘어나겠죠. 깨지네. 그러면 자, 이 프로그램을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업무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아티클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멤버에 관련된 겁니다. 그거를 한쪽에서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업무량이 둘이 합쳐서 이 프로그램의 크기만큼이라고 했을 때 너무 많습니다. 한 곳에서 처리하기에 많아요. 이거는 하나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업무량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부서를 나누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현재 프로그램의 실태는 이 앱이라는 클래스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잡해지면 안 돼요. 앱을 선임이라고 했을 때 이 선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부사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부사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사수는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복잡한 일을 처리한다는 거는 이 결정권이 선임인 앱보다 더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결정권은 선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사수는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보조만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면 이 선임의 경우는 더 핵심적인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조금 줄이고 뭐냐면 컨트롤러. 이 부사수들은 이제부터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예요. 이 사용자가 지금까지는 직접 여기에 명령어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사용자가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명령어를 전달할 겁니다. 이 은행도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은행에 가면 실제로 이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제가 은행원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여기 창구 직원이 있잖아요. 그 창구 직원에게 가가지고 방문 목적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쪽에서 뒤로 넘겨가지고 일을 해주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프로그램에서 컨트롤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왜 두 개로 해놨을까요, 제가?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아티클 컨트롤러가 될 거고, 얘는 멤버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는 어차피 컨트롤러는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다가 일을 넘기는 건데 이 뒤에다가 일을 넘기는 건데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일은 앱에서 다 하는데 굳이 나누는 이유. 자, 우리가 현실에서 요즘 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행정복지센터에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행정복지센터예요. 그러면 저는 민원인이겠죠? 사용자는 민원인, 유저. 유저인데 얘는 민원인이겠죠, 이제. 민원인이 뭘 하러 갔냐면 초본을 떼러 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잠깐,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요 뒤에는 여긴 좀 지울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뒤에는 핵심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핵심 로직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민원인이 제일 처음 해보는 사람은 이제 공무원들이죠. 말단 9급. 그래서 민원인이 부서장한테 가서 직접 요청 안 하죠. 또는 뭐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가서 뭐 직접 요청 안 하듯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사람한테 갔는데, 얘네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신분증 안 가져갔다. 그러면 이 뒤에서 일 처리 중인데 바쁘잖아요. 바쁜데 준비도 안 된 민원인이 왔다. 짜증 나겠죠.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너 준비 안 됐어, 신분증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구 직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뭐 민원인이 기본 준비는 하고 왔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뒤로 넘겨도 충분하죠. 이제부터 이제 컨트롤러를 하나씩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만드는 초반에는 딱히 하는 게 없고, 그래서 왜 만들었지 싶을 건데, 이런 내용을 코드에다가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해줘야 되는 거는 이 사용자의 요청을 마주하고 있는 이 컨트롤러, 그리고 이 뒤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거를 서비스라고 할 겁니다. 얘는 컨트롤러 써져 있으니까 여기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서비스라고 부르는 게 약속인데, 그래서 수정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앱 클래스가 있잖아요. 앱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파생되는 게 뭐냐면, 멤버 컨트롤러 하나 있을 거고, 아티클 컨트롤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컨트롤러는 응대만 하는 거니까, 이 멤버랑 아티클에 관한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서비스가 있겠죠. 서비스는 멤버 서비스, 그리고 아티클 서비스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의 요청은 이런 컨트롤러로 가는 거고, 컨트롤러가 준비된 상태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 거고,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앱이라는 클래스에 컨트롤러를 먼저 도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패키지는 새로 만들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패키지 하나 생겼고, 아티클 컨트롤러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도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 2개 만들었고요. 앱에서 조금씩 떼내서 붙여볼 거예요. 그럼 앱에서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하면은 이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 있죠. 테스트 데이터는 지금 글에 관련된 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한반복문 돌면서 명령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 전에 이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멤버 컨트롤러는 이제 멤버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아티클도 하나 필요하겠죠. 지금 이게 빨간 줄 나오는 이유는 임포트 때문이에요. 임포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키지 안에 든 거니까 메인에서 스타트 버튼이 눌렸다면 프로그램 시작 이런 게 나올 거고, 테스트 데이터 생성할 거고, 스캐너로 이제 입력받을 준비한 거고요. 얘는 이제 입력받은 게 아니라 객체를 하나 만든 거죠. new 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려왔을 때 맨 처음에 보이는 명령어 멤버 조인이네요. 멤버에 관련된 기능은 앱에서가 아니라 멤버 컨트롤러가 해야 되죠. 멤버 컨트롤러에게 일을 시킬 겁니다. 조인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아시죠? 왜냐면 위에서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었으니까요.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 뭐라 하는 이유는 두조인이라는 거 없으니까. 만들기 전에 이 밑으로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게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행 방식이 변경됐죠. 실행 방식은 변경됐습니다. 자, 앱에서 앱 입장에서는 이제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기능을 실행시킨 거죠. 그래서 기능을 찾아가 보면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여기서 막 오류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어레이 리스트 없죠. 어레이 리스트는 앱에 있잖아요. 앱에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를 처음부터 옮기진 않을 거고요. 앱에서 만들어 놓고 멤버 컨트롤러 여기에다가 넘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자로 멤버스랑 스캐너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멤버 컨트롤러에서도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잠깐 타입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레이 리스트랑 스캐너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거 있어야겠네요. 지금 없으니까, 이 안쪽에 없으니까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앱 안에서 만들어져 있죠. 이 밑에
여기 있습니다. 얘를 가져올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조인업을 로그인 아이디 있으니까 뭐라 안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는 이유는 얘도 똑같이 없으니까 얘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멤버스를 쓸 수가 없네요. 멤버스를 쓸 수가 없는데, 멤버스를 두 조인에서도 써야 하고 멤버 인덱스를 가져오는 함수에도 써야 돼요. 어레이 리스트를 순회해야 되니까 동시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이거는 지울 필요 있을 필요 없고, 여기 위에다가 만드는 게 낫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괜찮아졌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네. 여기 거는 일단 뭐 매개 변수 없었으니까 일단 둘 다 있는 걸로 치죠. 나중에 해결하고. 그러면 이 실체를 만들어줘야죠. 선언은 했으니까 멤버 컨트롤러의 생성자, 여기서 이제 일단 이게 있어야겠구나. 디스.점 멤버스에다가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멤버스는 밖에서 가져온 거예요. 잠깐만 이러면 이렇게 천천히 하고요. 한 단계씩. 여기다가 지금 멤버 컨트롤러 생성자에다가 여기 있으니까 왜 이래? 저 위에 없나? 있는데? cannot be usable to type? 왜? 왜 없다는 거지? 봅시다. 여기 인자 자리죠? 매개 변수가 아니라. 순간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있어야 됐네. 왜냐면 이제 저장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프라이빗. 됐다. 그러면 스캐너도 이렇게 여기다 하지 말고, 왜냐면 이제 뭐 회원 지금 가입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스캐너를 쓰면 되는데, 뭐 회원 가입 말고도 다른 기능에서 스캐너를 쓸 수도 있으니까요. 스캐너를 여기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온 스캐너는 여기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러면 됐고, 앱에서는 뭐가 문제지? 두 조인에 이제 매개 변수 없으니까 인자도 주면 안 되고. 그러면 됐네요. 이제 다시 앱으로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별거 한 거 없고요. 얘도 그냥 생성자니까 지금 보시면은 생성자 안에서 이런 매개 변수가 있었으니까 인자 맞춰줬고, 처음에 이 두 조인에다가 이제 멤버스랑 스캐너를 줬더니 이 안쪽에서 멤버스를 쓸 때 좀 문제가 있었죠. 둘 다 동시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밖으로 빼놓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 그리고 웬만하면 이 접근 지정자 있죠? 얘는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인데, 이 뭔가 뭘로 해야겠다 이게 좀 확실하지 않을 때 퍼블릭 아니면 아니다, 프라이빗으로 해주세요. 일단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그때 퍼블릭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실행해 볼게요. 멤버 조인 하고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조를 바꿨죠. 자, 테스트 1, 비밀번호 일치 테스트 잘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멤버 조인 한 번 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인 테스트1을 입력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나와야 되겠죠? 사용 중인 아이디라고 나오고요. 자, 문제없이 잘 되네요. 어려운 거 한 거 같은데 보면은 뭐 크게 별거 안 했습니다. 단지 이 회사의 규모가 커져가지고 그냥 부서를 나눈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나눴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티클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안에다가 앱에서 하고 있던 그거를 이제 이 유저가, 사용자가 필요한 준비를 했는지 검사하는 기능을 넣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시스템 엑시트나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은 뭐 아티클이나 멤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니까 여기 그대로 있으면 되겠고, 분류하는 거를 멤버 컨트롤러에다 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멤버 컨트롤러 했으니까 아티클 컨트롤러를 해야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래서 이제 좀 이거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게시물과 관련된 기능 아티클 컨트롤러에 옮겨주세요. 네.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하죠.